easy go. 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가 있는데요. 순수하게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인 카페예요. 우리 카페에 회원님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제게 직접적으로 주신 질문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주제는요, 범법을 하게 되는 사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설명에 앞서서 사주팔자와 개인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주팔자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결정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결정된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어떤 사주팔자의 패턴과 조건에 한 개인의 의지가 반영이 되면요, 그때서야 어떤 사건으로서 규정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의지는 주로 욕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사주는 정해진 게 아니라 패턴과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면요, 꼭 주변에서 이런 태클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사주팔자는 결정된 숙명과 같은 건데 이런 게 어떻게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부잣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잣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사주는 부자 아이의 사주일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대에는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나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죠. 가난한 집에도 태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 아프리카에도요.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는 잘 태어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면요. 부자가 태어나는 시간대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요. 사주는 주어진 어떤 숙명이 아니고요. 태어난 조건과 패턴만 있다는 의미가 돼요. 예, 그래서 부잣집에 동일한 시간대에 태어난 아이건 동일한 시간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건 사주는 같다는 의미가 되고요. 결국 이 말은 조건과 패턴만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안에 개인의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요. 결과는 정말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범법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주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 어떤 범법자가 되기 쉬운 사주의 패턴과 조건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고 잘만 쓰면은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쓰는 극단적인 인생에서 되게 멋진 모습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 아주 멋진 극단적인 아주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나쁘게 쓰면요. 신문이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뭐 희대의 사기꾼이라든지 살인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범법자의 패턴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운성적으로 보면요. 주로 한 인간의 행동 양식, 해결 양식 이런 것들은요. 육신과 신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육신과 신살은 주로 행동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 육신과 신살 중에서 극단성을 잘 달리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다음 설명드리는 어떤 구조들이에요. 첫 번째가 정육신보다 편육신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육신은 주로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을 말하고요. 편육신은 겁재, 상관, 편재, 편관, 편인 이것을 얘기를 해요. 정육신은 주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양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나 영속성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간단한 말로 하면 즉 상식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러나 편육신은요. 특수성, 편중성 같은 행동 양식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극단성과 한방을 노리는 어떤 모습, 특수한 조건을 노리는 모습,
모험심을 추구하는 모습, 이러한 것으로 행동 양식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즉,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좋고 나쁘고의 개념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즉, 기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일의 해결 양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편육신들은요,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러한 극단성을 좀 추구하게 되고요.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런 극단성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국에게 편육신이 많은 사람이 극단성을 달리는 모습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범법자의 모습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가 신살에서 이런 극단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신살로 충, 형, 백호, 양인, 괴강 이런 것들이 중중한 사주가 극단성을 달리는 구조의 사주가 돼요. 방금 위에서 언급한 이런 구조들은요. 굉장히 압력이 크게 걸려 있다는 상태입니다. 압력이 크게 걸려 있다는 것은요. 순식간에 폭발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행동 양식이나 일의 해결 양식을 보이게 되거든요. 안 되면은 막 폭발하고요. 안 되면은 무식하게 다 부시겠다는 그런 행동 속성을 보여요.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든지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겠다. 이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데 실제 방금 말씀드린 충형, 백호, 양인, 괴강 이런 것들이 많은 사주들은요. 진짜 극단을 달리는 삶을 살게 돼요. 복권을 내시는 분들도요. 이런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뭔가 이 밑바닥부터 천장까지 순식간에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중한 어떤 그 사주 원국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성을 보이게 돼요. 잘만 쓰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기술로서, 강력한 기술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지만요, 잘못 다스려지게 되면 남을 죽일 수가 있는 기술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하겠죠. 세 번째로는 글자 자의 속성 중에서 인신술사 요 글자들이 있을 때도 그래요. 인신술사는요. 뭐 제가 자의 설명 드릴 때 깊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좀 어렵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랑이처럼 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처럼 무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극단성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를 해결 양식이 폭발적인 기운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모험심, 폭발심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순식간에 범법자로 넘어갈 수 있는 패턴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축 이런 글자도 있죠. 뭡니까? 컴컴한 글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컴컴하다 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약간의 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음성적인 소득, 음성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패턴이 원국에 있게 되면요. 내가 어떤 준법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남들도 속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도 뭔가 범법적인 속성의 글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편중된 모습이에요.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수어가 편중된 모습. 편중이 되면요. 그거 하나만 들고 파겠다는 속성이 있거든요. 다른 것을 고려하거나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중된 분들도 좀 극단성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까지 글자들이 보통 많이 그런 어떤 편중성이라든지 극단성을 좀 달리는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행 편중은 좀 양념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